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스프링 클라우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재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선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큰 서비스를 잘게 쪼개서 개발, 운영하는 아키텍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큰 서비스가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서비스로 나누어지게 됐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뭐 간단하게 3 개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서비스들이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져서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가졌을 경우 하나의 서비스로 이루어졌을 텐데, 자, MSA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각각 작은 단위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호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각의 서비스마다 해당 클라이언트가 이 전체 서비스들에 들어올 때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접근을 한다라면 인증 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 샵이라고 한다라면 쇼핑몰이라는 전제를 두고요.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기 위한 인증 인가를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API 호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이 문제점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림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고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접근하는, 보통은 엣지 서버라고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이후에 교재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접근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그 방법들, 즉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줄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줄은 1.0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줄 2.0,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형태의 도구가 있는데요. 이 줄 2.0과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줄 1.0과 이 2.0과 이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이후에 실습할 때는 1.0을 기준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앞에서 받아주는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이 API 게이트웨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줄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를 구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줄 하나만 가지고서 이 전체적인 이해는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후에 이 뒤에 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등록되는 것,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서킷 브레이커로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구현해 볼 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각각의 서비스 엣지 서버의 역할로 사용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그 API 게이트웨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트웨이는 자, 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등록한 다수의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스프링 클라우드의 유레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등록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수 서비스의 인스턴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로드 밸런싱과 관련된 거죠. 자, 다수의 요청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인스턴스들을 더 생성하고, 또 요청이 줄어들었을 때 그 인스턴스들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로드 밸런싱과 관련된 기술은 자, 리본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요. 자, B라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C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기능이 각각의 요청이 왔을 때 A 마이크로 서비스를 거쳐서 B, C와 같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떤 특정 기능이 수행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C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응답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B에서는 이 C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된 문제들 때문에 대기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B 마이크로 서비스가 기다리는 동안 또다시 요청들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B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A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처리할 것이냐와 같은 부분들은 이 서킷 브레이커, 자, 히스트릭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OAuth2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HTTP 형태로 메시징을 주고받을 텐데요. 자, 그럴 때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특정 리퀘스트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로 후출하는 뭐 예를 들어서 REST 클라이언트를 구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소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페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HTTP 형태의 메시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페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간의 ACID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관련된 해결책은 자, CQRS라는 게 있는데요. 이 CQRS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 강의에는 담지 않을 내용입니다. 이후에 좀 더 중국 강의가 개설이 되면 그때 CQRS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선 저희는 일단은 이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부트 기초 강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방금 말씀드린 뭐 유레카라든지 리본이라든지 히스트릭스, 그리고 페인 클라이언트,
API 게이트웨이 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해 보는 것까지가 이번 강의에서의 주요 내용이고요. 이후에 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뭐 이벤트 프로그래밍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중급 강의를 통해서 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스프링 부트 클라우드를 통한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 수업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단점들 중에 자 서비스를 찾는 부분,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로드 밸런싱, 자 결함에 관련된 처리, 그리고 HTTP 메시지인과 관련해서 유레카, 리본, 히스트릭스, 그다음에 페인 클라이언트, 줄, API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줄, 뭐 이런 내용을 볼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여러 개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건데요. 이 각각의 서비스는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 별도의 환경을 갖는 이 서비스들이에요.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들은 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다를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다를 거고요. 다른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마다 환경이 다를 거예요. 구성 환경이요. 그러면 이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들 각각의 환경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라는 건데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는 저희가 스프링 클라우드를 이후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바로 한번 구성을 해볼 내용인데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는 그 구성 환경을 중앙 집중식으로 모아서 기세서 관리하는 형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컨피그 서버를 구축하고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그 서버에 접속해서 본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환경을 가지고 가서 그 환경 구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가 바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유레카, 리본, 히스트릭스, 그리고 페인 클라이언트, 뭐 API 게이트웨이인 줄,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각각을 간단하게 구성해 보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내용은 이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스프링 클라우드 기술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제작하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아우르는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API 게이트웨이, 자,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서비스 레지스트리, 그리고 컨피그 서버,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기능이 수행됐을 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A, B, C를 거친다면 A, B, C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당 기능이 거친다면 자,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이 수행됐다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특정 요청이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거쳐서 그 결과물들이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려면 이게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트레이싱인데요. 자, 이 부분은 슬루스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해당 요청이 수행될 때마다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고요. 이런 관련된 스프링 클라우드 기술들을 저희가 실제로 간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각각의 스프링 클라우드 기술들이 어떨 때 적용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내용은 현재의 스프링 클라우드가 간단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007년도에 이 넷플릭스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서비스 장애를 겪습니다. 그 이후로 이 넷플릭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갖는 자사의 그 서비스를 MSA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 도구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레카라든지 히스트릭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그걸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걸 넷플릭스 OSS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프링 클라우드, 즉 이 스프링 프로젝트와 넷플릭스 OSS가 합쳐지게 됩니다. 즉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넷플릭스 OSS 기술을 랩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통합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이걸 통칭해서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와 관련된 기술들은 넷플릭스 OSS에 속한 기술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 스프링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스프링 클라우드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 클라우드에 관련 스프링 클라우드의 기술들 중에서 이 컨피그 서버를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